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이 발목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를 타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어떻게 됐어요? 브레이크 걸렸지 지금.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커버를 해주는 것이 뭔가요는 자 무릎에서 숙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숙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160이 155로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내가 발목을 그대로 끌고 가서 자 브레이크가 지금 브레이크가 딱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힐에서 볼에서 토로 넘어갈 수 있는 열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열분이 생기잖아요. 타고 넘어가잖아요. 자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 충격을 이렇게 오는 것보다 이면이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것보다 이면이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거죠. 자 브레이크 걸려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자 계속 추진하고 하려고 하니까 내 몸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힐에 타고 넘어가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공간만큼 채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죠. 야, 떨어지니까 쿵, 쿵.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넘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넘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져 넘어가려면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돼서 내 몸이 자, 가서 떨어져요. 어떻게? 그냥 떨어지면 아까 얘기하는 내포폭 되겠죠. 그러니까 내 몸이 얘가 전진을 해요. 자, 이거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전진하면서 누가요? 자, 뒤에 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뒤에 힐이 올라간다는 것은 뒤에 발목을 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뒤에 발목을 펴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센터를 잡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타고 가는 거죠. 또다시 가서 타고 넘어가고. 한 개의 발이 뭐 밑에 힐에서 볼에서 힐이라는 지점, 볼이라는 지점, 토라는 지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이 지점, 스타트 되는 이 지점에서, 자, 볼로 갔을 때, 지면하고 수평 갔을 때 얘가 떨어지겠죠. 자, 얘가 가운데 지점으로 해서 다시 토로 가야 돼요. 자, 얘가 가서 가운데로 가면서 그대로 이어져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나마 이러한 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그 마사이족 신발이나 네. 우리 그 바이킹이잖아요, 바이킹. 네. 바이킹이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지점을 토라고 봤을 때, 볼이라고 봤을 때 힐로 가는 거죠. 이렇게 토, 볼, 힐. 네, 반대편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얘 떨어지는 순간부터 힐이 되겠죠. 자, 힐, 볼, 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한 원이지만 이 원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이 몇 개로 이루어지죠? 나도 몰라요. 안 시험봐서. 근데 체인과 체인끼리는 같이 또 연결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한 개의 이 워킹된 발을 체인 연결시키듯이 연결 한번 시켜볼까요? 연결시키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원이 형성되겠죠. 원이 형성돼 있으면 어떻게 해? 내 몸을 굴러가요, 그냥. 우리 저 바이크 바퀴 굴러가듯이 휠 굴러가듯이 굴러가요, 그냥. 굴러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사각으로 만들 것이냐, 팔각으로 만들 것이냐, 16각, 32각, 64각, 120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몸은 원형이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원형이 가까운 이 원형을 그냥 굴러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풀을 낄 때, 42.19를 낄 때 그냥 굴려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발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발목까지 가면은 내 몸을 굴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3단계가 뭐가 되면 3단계는 무릎이에요. 그럼 발목을요? 네. 여기서 나갈 때 여기서 펴지 않고 이 상태에서 굽힌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유지해야죠. 이렇게 펴는 게 아니고. 자, 펴져서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릎이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뒷다리를 들고 밀어보세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추진력을 뒷다리 차는 힘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것은 내가 형태를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근데 끌고 갈 때 뒤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죠. 뒤에서 내주는 것보다 뒤에서 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륜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면요. 지금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가면서 이만큼 나가버리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전륜이 되잖아요. 줄이 잡기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지금 서서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떠 있을 때 얘가 교체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만큼 날아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을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시켜줘야지만이 내가 떨어질 때 이 지면과 부딪히는 면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3단계 무릎을 갈 거예요. 자 무릎을 갈 때 어차피 어떤 것이 통째로가 됐든 어느 한 부분이 작은 부분이 됐든 간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면 그대로 무릎에 힘이 전달되어 오겠죠. 전달되어 온 것을 누가 커버를 했죠? 완충작용을 하는 스프링 역할을 누가 하는 거면 이 무릎이 해주는 거죠. 우리 저기 자동차 미션 있잖아요. 미션 그 스프링이 차가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갔을 때 우리가 저기 나가다고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 뱀이 다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요? 이거 다 찾아가겠죠. 떨어지자마자 바로 굴러버리죠. 낙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유도나 이런 데 살 때 보면 낙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뭐 자전거에서 낙차를 했을 때도 손을 짚는 순간부터 세골 나가는 거고 안 잡고 그냥 그대로 가면은 그냥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최소화시켜 가는 거죠. 그 완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릎이라는 거죠. 이 무릎이 자 내가 힐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무릎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무릎과 이 발목에 가가 있는 90도의 발목과 무릎이 따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축이 여기서 받던 축이 이렇게 받는 이 각으로 받는 축이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졌을 때 바로 내려가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내 몸을 따라온 거예요. 자, 따라봤어요. 또 따라봐서 어떻게 하게? 그러면 계속해서 얘는 전진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전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밑에서 또 다른 원을 만들어 형성을 시켜주는 거니까요. 힐에서 볼에서 토까지 갈 때 이 무릎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갔는데 얘는 그대로 다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연결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이 교체가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자 힐에서 볼에서 토가 떨어져서 이 다리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니까 이 골반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 오는 순간에 벌써 이쪽의 힐은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져서 또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 아까 얘기했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무릎이 들고 나가서. 그래서 런을 할 때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딱 하면서 무릎을 찾고 자 뛰어가면서 가는 순간 때 무릎이 자꾸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앞에 발보다는 먼저 이 발의 무릎이 안쪽으로 가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내추근육이에요. 자, 내추근육이 왜 사다리에 내추근육이 들어가냐면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팔자걸음 하듯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누가 잡아줘요? 자, 우리가 보폭이 이루어지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관절이 끝나는 이 지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근육이 자꾸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내가 여기서 이제 딱 해서 얘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서 얘가 벌어지는 순간부터 중심잡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대퇴 이두근을 이쪽 사두근 앞에다 딱 걸쳐봐요. 걸치면은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쳐서 그대로 이쪽 골반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내추근육이 그런 용도로 쓰기는 하지만 좌우의 밸런스를 잡을 때도 내추근육이 필요해요. 자, 내가 일자걸음을 걸어갈 거예요. 어떻게? 한 라인 선상에서 오른쪽 힐과 왼쪽 힐이 한 라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11자에서 일자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좌우측의 움직임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아까 1m를 대각선으로 가는 것보다 직선으로 가는 거죠. 뭐가? 토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벌어져 있는 얘를 어느 날 갑자기 갖다 붙이기라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 동안은 어떻게 해요? 냅두고 얘를 모으고 무릎이 모아지면은 얘가 약간 따로 놀지는 않거든요. 무릎하고 같이 가게 돼 있으니까요. 한 라인으로 보니까요. 근데 얘를 붙여서 얘를 자꾸 앞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서
내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무릎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릎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을 모으려고. 시작되는 이 시점. 시작되는 이 고관절을 그대로 모으려고만 노력하시면은 이 고관절을 이 유상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들어오세요. 나와보세요, 한 번에. 자, 이렇게 나올 때 얘를 이렇게 모아주시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또 더 모으시면은 얘를 모으시면은 이렇게 더 모아요. 얘를 모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모아주게 되면은 결과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팔자걸음 고치는 것들도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치 근육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죠. 자, 조금 전에 내가 실에서 볼에서 갔었죠. 자, 중간에 가서. 자, 내가 얘를 밀어주는 거죠. 자, 밀어줄 때 쓰는 것이 근육이, 자, 이번에는 이제 근육이 필요로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을 뒤에 있는 이 장단지 전체를 갖다가 비장근이라고 해요. 자, 비장근의 가운데 홈이 파져 있는 그 안쪽을 비복근이라고 해요. 비복근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비복근은 내 몸을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체 역할을 해준다고 봐야 되죠. 자, 추진체 역할을 해주려면은 끌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밀기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자, 얘가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근육이 끌어가 하면은 그래서 아까 그 근육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물어봤더니 가다미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이 근육들이 내가 얘를 버티면서 얘를 끌고 갈 때 얘가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근육부터. 이 근육이 돼 있지 않으면 얘를 끌고 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비복근이 강하지 않으면은 쥐가 온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비복근의 근력량이 열인데 내가 쓰는 것을 열 하나 쓰니까 쥐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비복근의 근력량이 12이에요. 그 열만 써. 그러니까 쥐가 남아도는 거야. 쥐가 나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남아도는데 뭐가 나겠어요. 그래서 쥐약은 항상 근력 안에다가 넣어놓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죠. 자, 비복근하고 자, 내치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대퇴 이사두 근육이 되게 필요해요. 대퇴 이사두 근육. 물론 햄스트링이나 장경인데도 부수적으로 따라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큰 근육으로 볼 때는 대퇴 이사두 근육이에요. 자, 대퇴 이두근이나 대퇴 사두근에서 내 몸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쓰기 시작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관절을 해서 안으로 접어들어가는 거죠. 접어들어가니까 대퇴 이사두근이 강하게 되면 안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큰 근육으로 밀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체부에서 쓸 수 있는 근육은 아까 얘기했던 비복근, 가다미근, 대퇴 이사두근. 물론 장경인대나 햄스트링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근육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스쿼트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때는 그냥 놓고 스쿼트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디빌더들이 스쿼트를 해요. 그 애들은 이제 근력량만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근력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작은 근육이지만 갈 근육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스쿼트를 하는데 항상 얘를 발을 모으고 스쿼트를 해요. 이렇게 발을 모으고 그래서 발을 벌려서 이런 스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모으고 스쿼트를 해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내가 무릎에서 어떻게 하죠? 내치 근육에서 내가 고관절을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자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자, 무릎이 나가면서 어떻게 뒤꿈치 나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자, 무릎이 나가요. 우리가 뛸 때 어떻게 계속해서 무릎이 나가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실에서 볼에서 할 때 어떻게 딱 한 다음에 무릎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앉을 때 어차피 할 거라면은 가서 그대로 나오면서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무릎. 여기에서 자, 여기서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생겨요. 자, 어떤 것을 하려면은 자, 우리가 항상 업다운을 해요. 자, 내가 지금 자, 어차피 서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내려와보세요. 이렇게. 자, 내려와서 자, 무릎을 먼저 펴요. 자, 무릎 펴고 그냥 발목 펴고 들어가요. 자, 발목 내리고 자, 무릎 내려가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지금? 자, 처음에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피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에 어떤 통증이 오기 시작하죠. 탁 걸렸죠? 그냥 발목을 나갔어요. 발목 내려가니까 궁각이 갔으니까 아이고 무릎 봐. 충격이 왔죠? 그럼 내려가요. 그러면 얘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지?
지금 하는 거죠. 발목을 묻어서. 발목. 발목을 내리고. 자, 여기서 발목을 올라가고 무릎이 올라가고 무릎 내려가고 발목 올라가고 지금 한 것은 아까하고 역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왕 할 것 같으면은 뭐 내가 안 되면은 뭐 얘를 잡고서 하는 거 이렇게 내려왔네. 자, 발목 무릎 발목 발목 무릎 발목. 얘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얘가 떨어질 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이 가서 발목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발목이 올라와서 무릎이 그대로 올라가고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반대를 하실 때 하고 지금 하고 반대로 무릎 펴고 발목 올라가고 발목 올라가고 발목 내려가고 무릎 내려가고 힘을 쌓는 거죠. 근데 발목 피고 무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업은 발목 무릎, 다운은 무릎 발목.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집에서도 나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뛰면서 발목 가야지, 무릎 가야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연습돼 있으면 내 몸이 자동으로 가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갈 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자, 발목 올라가는 거야. 자, 발목이 다 펴지니까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뒷다리가. 근데 이 뒷다리가 여기서 무릎 다 펴봐. 그것도 발목 들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을 뛰면서 무릎을부터 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피지 못하는 거예요. 발목을 못 피니까 무릎을 못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릎을 펴버리면은 아니지. 뒷다리 가서 발목을 펴버리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펴지는 거고. 자, 얘가 떨어졌을 때 자, 발목이 먼저 가면서 무릎이 가버리면은 되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그만큼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5단계는 골반이에요. 위의 골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골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골반 축에서 봤을 때. 자, 이 골반의 축을 기준점을 잡아놓고 우리가 어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자, 어깨도 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제 어깨가 얘 기준으로 축을 해서 마찬가지로 골반도 얘 축을 해서 이 축의 골반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골반이 얘를 축을 해서 이 낭심을 축을 해서 자, 이 골반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나갔잖아요. 자, 나갔는데 얘가 나갔을 때 이 어깨 얘도 같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골반이 나갈 때 누가 나왔어요? 이쪽 어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걸음 걸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 이쪽 보고 가야 돼. 근데 실적으로 우리는 뛰면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하면요.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 골반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발이 갈 때 따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심하게 따라지가 않아서 이거지. 보세요. 근데 이 골반 자체가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뛰는 모습을 딱 놓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가 발이라고 생각하고 다리가 이 골반이라고, 그러니까 이 팔이 골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포모 가잖아요. 군대에서. 포모가 갔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골반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심축에 있는 골반이 자, 밀고 가는 거예요. 내 축이 여기 있는데 얘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쪽에 반대발을 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골반을 이 몸이 따라가니까 뒤에 있는 골반은 어떻게 해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빨리 넘어가는 거죠. 자, 이 발이 같이 가서 왔네? 얘 와야지. 자, 이렇게. 왔네? 자, 이렇게 가는 것과 이 골반이 갔을 때 얘가 와서 자, 따라왔네? 자, 또 따라갔네. 그래서 하나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수영이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골반은 이런 형태로 쓰셔야 돼요. 이 골반 얘기가 하면 골반 얘기가 되게 길어요. 골반 앞뒤로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앞뒤로. 네. 앞뒤로 가야 돼요. 옆이 아니고. 그렇죠.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옆으로 가면 마찬가지잖아요. 축이 좌우축에 좌우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골반이 좌우축을 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가야지만이 내가 좌우 밸런스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군대에서 쓰는 것이에요. 그래 보폭이 키우고 골반이 나가야지 보폭이 커지니까. 6단계는 허리예요. 허리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허리축은 골반 위에 있으면서 상하체를 연결시키는 고리를 해요. 연결시키는 고리를 하지만 여기가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 여기가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남북한을 이루는 휴전선이에요. 이 휴전선에서 내가 휴전선을 넘어가면은 저쪽에서 몰아갈 거고 저쪽에서 내가 올라오면은 내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점이 되는 거죠. 이 허리가. 그래서 내 손은 이 허리의 기준에서 이가 가기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의 기준점에서 출발되는 이 복사관이 출발되는 이 고관절이 출발되는 이 점이 되니까 얘를 끌고서 허리 지점에서부터 끌고 가기 시작해야 돼요. 골반을. 그래서 허리는 상하체의 중심 역할이라고 정도까지만 해주시도 충분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써있던 얘 부분을